미국에서 지금 민간 우리나라를 국가. 네.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거에 지금 이 사유가 지금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전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사유를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인들 네. 이거 다 공개하겠습니까? 공개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공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이 굉장히 위태롭고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요. 미국의 가장 친미적인 대통령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빠뜨려 놓은 이재명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총중 종중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거 맞아요. 친중 아닙니다. 종중입니다. 종중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들이 지금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대북 송금한 혐의까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자는. 자, 그러면 만에 하나 미국에서 볼 때 대통령이 정말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면 탄핵이 되고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것은 지금 친중 국가로 바뀐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CRS 보고서 미국 의회 보고서의 12월 23일자를 보면요. 여기에도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미국 의회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도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이냐? 미국이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마디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똑바로 알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보면 앞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미국과 상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네, 근데 이게 후면으로 갈수록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친화적이고 미국과 같이 협력을 강화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중국을 대놓고 배척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이것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 반대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던 지금 사람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쎄쎄를 하는 사람이고 쎄쎄를 하는 사람이고 그럼 지금 이거는 이재명은 윤석열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것도 나오죠.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 탄핵의 안건 중에 이거 2차에서 사라졌지만 외교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는 게 지금 탄핵 소추안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치권이 한번 뒤집어졌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요. 이것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자들이 민주당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미국이 진짜로 왜 이거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정했는지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밝혀진 게 다가 아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왜?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사항을 이미 한 혐의가 강력하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굉장히 나라 망합니다, 진짜 나라. 심각한 우리 국가 안보의 본질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PD님이 기사를 띄워주신 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국 선언에서 끌어모은 단체에 반미 단체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메가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라,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반미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에 줄을 이어 있다는 게 민주당이 아무리 화장하고 분칠을 하고 우리 반미 아니에요 해도 그 탄핵 소추안 첫 번째 북중러 중시하라고 넣었고. 이렇게 끌어모은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반미단체고 이거 미국에서 모르겠습니까?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미국에서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요. 미국에서도 이것도 다 압니다. 지금 민노총이 지금 설립된 이후에요. 지금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설립했지만 실제로 해왔던 거는 반미 활동이고요. 종북 활동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의 이런 질서들을 교란시키는 행위들 정치에 가담했던 거고요. 반국가적 행위, 정치 활동에 가담했던 거고요. 이거 정교조도 마찬가지예요. 정교조도 반미 활동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위장하고 지금 포장되어 있는 단체들 중에서 이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들이 뭘 하면서 도대체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지금 반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지금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드는 이런 교란행위, 정치행위들에 참여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이번 집회만 봐도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좀 몇 개 적어왔는데 제가 하도 황당해서 탄핵 집회에 걸리는 깃발들 있죠. 깃발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라고 좌파들이 하는 그 집회 말씀하시는 거죠? 좌파들의 집회에 보면요. 탄핵 집회의 깃발들 중에서요.
왜 막스주의 깃발이 나옵니까? 아 그래요? 예, 왜 막스주의 깃발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도 이름이 희한해서 못 외우겠더라고. 전국 고양이 집사 노동조합은 뭡니까? 네, 그리고 생파 못 연대 고주망태 연합. 그러니까 막 자,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장난처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하물며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깃발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깃발이 있는 거니까. 주변인들을 설득하실 때요. 아까 제가 탄핵에 찬성하는 주변인들을 설득하실 때 딱 두 가지 사진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떤 게 정상적인 집회 같냐.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는요. 태극기와 성조기 외에 없습니다. 네. 있어 봐야요. 간혹 가다가 ROTC 전후에 해병대 전후인데 요즘엔 이 깃발도 없어요. 네, 태극기와 성조기예요. 근데 저들의 깃발에는요. 막스주의가 등장하고요. 뭐 볼셰비키 막 이렇게 네, 나오네요. 볼셰비키가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가들 깃발을 막 내뱉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거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전국 고양이 집사연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고주망태 연합이 등장해요. 자, 이 깃발만 보여주시고 어떤 쪽이 정상 같은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는 지금 비정상 집단이고요. 제가 지금 감히 말하는데 저 행위들만으로도 지금 처벌이 가능해야 돼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공산주의와 독재주의 깃발을 듭니까? 그것도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집회에서요. 자, 저거는 반국가적 행위로 봐야지 맞는 거죠. 저 경찰들 통제 안 하고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저걸 통제할 법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통제할 법을 입법이라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이건요. 태극기를 거꾸로 발로 밟고 불태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국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럼 저기에서 지금 막스주의가 등장해서 되겠습니까? 볼셰비키 등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여줘도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면 이미 좌빨들에게 세뇌를 완전 뇌를 잠식당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상한 애라는 생각은 해볼 거다. 그리고 언론 몇 개만 찾아보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다. 네. 그리고 저 깃발들 많이 사진 찍어주세요. 웃긴 거 정말 많습니다. 지나시다 보시면 사진 찍어보세요. 정말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무슨 동성애 깃발도 있어요. 동성애 깃발도. 네. 그러니까 어느 집회가 네. 정말 상식적인 합리적인 네. 시민들이 나와서 온건하고 그럼요. 평화적으로 하는 그럼요. 집회인지 네.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우리 탄핵 반대 집회, 보수 집회를 자꾸 극우 집회라서 몰아가는 게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가짜 뉴스이고 범죄인지가 지금 김민수 대변인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미영키님이 슈퍼챗으로 국민의 승리로 윤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조기 총선이 답인 것 같습니다라고 네, 또 슈퍼챗으로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민간국가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네. 방금 속보가 하나 왔거든요. 네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을 또 하루 만에 종결해버렸대요. 네네.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부 다 하루 만에 종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언제 선고할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리고 기일 지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하루 만에 종결된 거 이것도 당연히 보나마나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각도 저는 참 말도 안 되고 각하여야 맞다고 봐요. 사실은 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제도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법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탄핵제도도 그냥 쓰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위법 행위가 있으려면 이 사람 위법 행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국회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위법 행위가 있어 정황이 있어라는 거라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했던 29차례 탄핵 소추에는요. 이 국회 조사조차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법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이것 자체가 제가 아까 실체적 진실이 없는 탄핵을 하고 남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절차적으로도 이게 국회에서 그냥 우리들이 땅땅땅 하고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체적 진실이 없는 탄핵을 절차에 맞지도 않게끔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각하가 돼야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든 것이 탄핵
29차례 탄핵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8건이 다 기각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헌재가 인정한 거예요. 민주당이 탄핵거리 안 되는 걸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어를 인정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인정해 놓고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인용한다. 이거 지금 헌재 스스로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들이 끝까지 조금만 더 싸워낸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통령 돌아올 수 있다. 직무 복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무리한 탄핵들이 다 기각되고 하루 만에 종결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증명해주는 일들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희가 급한 속보로 또 하나 전해드렸고요. 아까 민간국가 이야기하니까 네. 이어가 볼게요. 네네. 이제 외교부 등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이 하단의 민간국가로 지정된 것. 근데 이게 실질적인 미국과의 어떤 연구나 우리의 원전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드러났어요. 한미 합작하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원자로 설계 도안이나 일부 보안 자료들을 유출하는 게 몇 번 누적되어서 경고의 의미로 민간 국가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보수가 한국 자체 핵무장 이야기에서 이렇게 됐다. 책임져라. 이때다 싶어서 국가 안보를 흔들죠. 네, 맞습니다. 또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은 뭐라 했습니까? 민간 국가 된 거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엄 막으려고 한 거다. 마치 계엄 때문에 민간국가 된 것처럼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근거를 내세우지만 어떻게든 이걸 빌미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이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다. 이거 연구소 보안 문제다. 별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도 바보 되고 한동훈도 바보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바보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요, 이것도 좀 우리가 최근의 역사지만 알아야 돼요. 일단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이 과업이,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실적이 홍보가 안 됐을 뿐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경제 실적도 많이 있고 특히 외교나 안보 실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22년도에 프놈펜 공동성명을 체결시켰어요. 네, 그리고 2023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구산을 문서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엄청난 거죠. 거예요. 예, 이거는 워싱턴 선언. 그렇죠. 네. 네, 이거는요, 핵 우산을 문서화시킨 거는 이례적이에요. 미국이 이걸 문서화시켰던 경우는 없어요. 없죠. 이 네. 문서화라는 게 뭐냐면요, 니네 한국에 어설프게 핵 공격하지 마. 바로 우리나라에서 핵 니네한테 떨굴 거야라는 거예요. 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자체 핵 보유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를 하려면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가 안 될 것이냐, 협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략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미국이 발표한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2024년 3월에요. 미국이 지금 우려국가, 데이터 우려국가를 한번 지정을 했어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미국의 데이터에 대한 세계적인 지배력을 강화한다라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디지털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게 중요한데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려국가를 지정했는데 우려국가들이 어딘지 보세요. 중국, 북한, 러시아, 쿠바, 이란입니다. 이게 하나같이 안보적으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그렇죠. 그런 국가들. 공산국가 아니면 독재국가인 거예요. 네. 자, 공산국가 아니면 독재국가인데요. 지금 이러한 지금 데이터에 대한 우려국가 지정도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큰 틀로 보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번에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아니네. 이쪽에 지금 좌익 세력이 이렇게나 많네. 공산 세력의 동조자들이 이렇게를 많네를 미국이 인지하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연결선상으로 보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연결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간첩질로 인해서 북한으로 지금 자료가 넘어간 거 지금 작년 11월에 이미 간첩죄로 한 명 적발됐죠. 중소기업 대표. 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수많은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북한 경찰들 지금 이 불법 경찰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강남의 중국집 등을 등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우방 국가로만 보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 다 해제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이러한 제재를 넘어서요, 대한민국 자체가 제재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중대한 안보적 사안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똑같은데 정작 지금 미국이 바라는 바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로 강력한 친미 전선이 다시금 구축되는 것일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범위에서 보면 지금 패권 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나 북한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지리적 입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까지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미국은 일본이 최전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한미 협력을 너무나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는 우방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구산 내가 문서화까지 해줬던 거 아닙니까? 한국이 원한다라고 하면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든든한 자유우방국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 가능성을 이재명을 통해서 봤다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봤다면 이건 미국에서도 우리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CRS라고 미국 의회에 이 보고되는 보고서요. 미 의회 보고서에 보면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상황이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 올리는 목적을 굉장히 제시해요. 심각한 제목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요, 한국의 위기예요. 한국의 정치적 위기예요. 그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근데 그게 미국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정확하게 제목이 사우스 코리아 폴리티컬 크라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적 위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보고서가 지금 이거 찾아보시면 구글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고서에 이걸 갖고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앞단에 미국이 화났다. 대통령이 미국과 상의 안 하고 비상계엄해서. 이건 앞단 서두예요. 서두. 근데 항상 결론은 어디 나옵니까? 보고서의 결론은 끝에 나와요. 결론은. 네,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봐라.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친중 성향을 너무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비단 지금 이 민간 국가의 지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민간 국가를 넘어서 제재 국가로도 지정할 수 있다. 왜요? 이재명이 이미 제재를 했어요. 제재 행위를 했어요.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네. 대북 송금을 했다니까요, 이미. 그렇죠. 근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 지금 정상적인 국가로 볼까요? 그렇죠. 야, 이거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최고나 저나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숨어 있는 정보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공개한 것 외에도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전 이게 어제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어제부터 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핵에 대한 이야기로 몰고 가는 건 뭐냐? 잠깐도 생각을 안 해보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똑한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그래도 둘 다 사법고시 패스한 두 사람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나한테 이해가 되게 도움이 되게 이용할지만 생각하니까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발 본인들의 정치적 이셈만 따지지 말고 국민을 위한 발언을 해라. 그러면 이게 그 좋은 머리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들 아니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국익이 걸린 문제,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마저도 아싸 이때다. 이건 나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야지. 이런 심보를 가진 인간들이 정치권에서
잠룡 노릇을 한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룡 아니고 잠룡이 잠룡. 바로 그 이야기. 잠룡이다. 네. 너네가 무슨 잠룡이냐 지렁이지. 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오늘 이 민간국가 지정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육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육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을 짧게나마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부분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감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 이거 핵 때문에 그럴 거야라고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이거 뭐라도 보고서라도 하나 뒤져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 앞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죠.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안보와 국방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쉽게 말 툭 던지고 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재밌는 속보 하나 제가 또 네. 입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동훈의 국민 추천제 이거 지원한 사람 이메일 안 열어본 것도 있다라고 김민수 대변인께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발언을 가지고 그 한동훈계 떨거지들이 만든 언더 73이라는 유튜브에서 저와 김민수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공식 하셔도 됩니다. 네. 증거 갖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네가 한동훈 팬클럽 유튜브라고 만들어서 하는 짓거리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이상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 듣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서정욱 변호사 고발하고 아니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고발하라고. 네. 고발하라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증거가 없어졌을까 봐 다시 그날 다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세팅을 해얘놨으니까 네. 대받고 맞고 싶으면 네. 들어와라. 아니 얘네가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게 민주당도 잘 안 하는 고발을 얘네가 하는 짓이 지금 기억나는 거 1번 서정욱 변호사 고발 이거 이철우 도지사도 꾸짖을 정도로 뭐라고 했죠. 기호 2번 이제 김민수 대변인과 장해찬을 고발하겠다. 이게 무슨 이 지금 엄정한 탄핵 시국에서 걔네가 할 짓인가. 제가 속보를 접하고 기도 안 차고 코웃음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 김민수 대변인 나와 있는 김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게 네이버에서요 메일을 보내보세요. 상대방이 읽으면 읽음이라고 표시가 떠요.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표시가 뜨고요. 그럼 읽지 않은 표시 캡처된 게 그 이유 날짜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총선 백서에서도 나와요. 네. 국민 추천제라던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게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했던 총선 백서에 나와 있고 이상규 당협위원장 등이 총선 백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내용 등을 총선 백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따져보지 않아도요. 지금 추천되신 분들이 들어본 적 있나요, 이름을? 그러니까요. 우리 당에서는 활동을 했었나요? 대체 누가 추천한 건지 누구의 추천을 그럼 받은 당원도 건지. 추천을 안 해. 국민이 알 정도로 인지도 높은 사람도 아니야.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짓거리를 한동훈 떨거지들이 하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라는 속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저나 김민수 대변인이나 그런 어설픈 협박에 쫄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아유 쫄 것 같으면 지금 이게 12월 4일부터 싸웠겠습니까? 그 정도 깡이 없으면 여기 다 숨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 숨어 있을 때도 맞아요. 네. 12월 4일, 5일부터 다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 정도에 겁 내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짓거리가 네. 한동훈을 버림받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네. 그분들이 사실 한동훈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동훈 안티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영배 탄핵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국회 청원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이걸 뭐 아무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 없애려고 하고 뭉개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안건으로 다루긴 다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헌법재판관, 특히 재판관 소장 대행에 대해서 탄핵 청원을 하겠느냐. 이게 5만 명 이상 요건을 채워서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가 되겠느냐. 요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회 청원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지금 이게 작년 6월 정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촉불행동의 권오혁이라는 지금 국가보안법 모범 전과자가 나서서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고, 자 이거 국가보안법이면요 말이 좋아 국가보안법이지 이거 중간첩죄예요. 네, 중간첩죄를 저지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선동했다 그러면 이거 공작행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반란행위로 봐야죠. 근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지금 여기 서명자들 막 동원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정상적인 이렇게
동의 절차면 5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때처럼 100만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 자, 근데 이게 5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이것은 또 얼마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부끄러운 최초의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역사 속에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 좀 작작해라. 부끄러워서 그런다. 부끄러워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5위 강국이고요. 그리고 군사 6위 강국 아닙니까? 이러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부끄러운 행위들이 줄이어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제발 좀 자성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넘어서서 진짜 이거는 우리들이 해서 안 된다라는 의식 있는 정치인이 분명히 민주당에 몇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성의 목소리들 내십시오. 민주당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성의 목소리 소수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민수 대변인이 너무나 적확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도 반성할 지점이 너무 많다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합니다. 어찌 되었건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헌법재판관에게 헌재 소장 대행에게 국민들이 모여서 5만 명 손수 서명하고 탄핵해달라 할 정도면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이냐. 이런 재판을 해놓고 막무가내로 대통령한테 승복 선언해라 왜 승복 선언 안 하냐 하는 것도 저는 언론과 정치권의 장난질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존중받고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이 말도 했거든요. 여기에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골드워터가 한 말인데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극단주의여도 이것은 악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온건함은 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엊그저께 연설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네. 설령 우리가 진짜로 이 자유와 정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온건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덕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끝까지 투쟁해야 되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길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계시는 저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제대로 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해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폭력적 선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힘을 쥐어짜내서 대한민국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의 네. 말씀을 김민수 대변인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